술 마시고 대리기사를 부른 여성이 차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지난해 10월 친구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렀다. 차에 탄 뒤 잠이 들었고 약 1시간 뒤 눈을 떴을 때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대리기사는 하의만 벗고 있었다. 기사는 여성이 잠든 사이 차를 인근 공터로 몰고 가 블랙박스를 끄고 옷을 벗긴 뒤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했다. 여성이 소리치며 저항하자 기사는 차 밖으로 도망쳤다. 여성은 차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을 배회하던 기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기사는 전직 군인 출신이었고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국군교도소에서 2년간 수감됐다가 사건 발생 2달 전에 출소한 상태였다. 피해 여성은 앱 회사에 항의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기사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업체는 기사의 활동을 막겠다고 했지만 전과 이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범행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아내에게 들키지 않게 해달라며 합의금을 제안했다.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돌진해 예비 신부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예비 신랑은 가해자로부터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2일 오후 1시 1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식당 앞에서 80대 여성이 운전한 검은색 그랜저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결혼을 넉 달 앞둔 30대 여성 A씨가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고 함께 있던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뇌출혈과 고관절, 골반 골절 등의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최소 12년은 휠체어 생활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향후 2년간 임신도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왔다. 그날 오전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어봤고 A씨는 결혼을 앞두고 SNS에 웨딩드레스 사진을 올리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예비 신부는 웨딩드레스 입고 있었는데 나 왜 누워있어? 바닥이 너무 뜨거워라고 말했다고 전하며 곁에서 아무 일 아니야. 곧 시원해질 거야 라고 위로했다고 말했다. 20대 여성 A씨가 또래 여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했다. 인천지법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지인 B씨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293차례에 걸쳐 총 6,528만 원을 갈취했다. 두 사람은 자활센터가 소개한 편의점에서 함께 일하며 친분을 쌓았다. 경제 사정이 악화된 B씨에게 A씨는 성매매를 제안했고 B씨는 결국 이를 받아들여 성매매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자기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했다. 법원은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어려운 가정 형편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인관계에서 벌어진 교묘한 협박, 범죄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법원에 출석해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는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미안한 감정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아내를 살해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는 한번 방문해 주시면 다 설명하겠다라며 궤변을 늘어놨다. 그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 한다라며 접근금지 명령이 끝나자마자 아내를 찾아간 이유를 설명했다. 가족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당일 경찰서에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를 문의했으나 범행 전에 안전조치를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의 임시 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지난해 강남역 의대생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최모 26씨를 사체 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피해자 아버지 A씨는 20일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잔혹한 사체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5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발생했다. 최 씨는 여자친구의 경동맥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웃옷을 갈아입고 다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공격했다. 피해자 시신에서는 총 28곳의 흉기 상처가 발견됐다. 최 씨는 결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며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불러내 범행했다. A씨는 최 씨가 살해와 별개로 비정상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유린했다라며 검찰이 가해자 진술만 믿고 사체훼손 혐의를 기소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A씨는 딸의 상처를 자신의 목과 얼굴에 사인펜으로 표시하며 살해 과정을 재현했다.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19년차 소방관 A씨가 외국인 모델과 하룻밤을 보낸 뒤
성폭행 누명을 썼다. 2021년 3월 지인을 통해 만난 미모의 외국인 모델과 친해진 A씨는 11월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서 잠자리를 가졌다. 이후 순댓국을 먹고 헤어졌다. 며칠 뒤 A씨는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있고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겼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자 여성은 A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협박했다고 지인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며 고소전을 벌였다. A씨는 사진, 영상 메시지를 삭제했으나 경찰 조사 중 포렌식으로 복구했다. 복구된 영상과 사진에는 두 사람이 즐겁게 함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과 검찰은 A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억울함을 호소한 A씨는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이 역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소방관으로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이번 일은 정말 힘들었다며 많이 울었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고 말했다. 토스뱅크에서 2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횡령 사고가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횡령을 저지른 인물은 토스뱅크 재무팀장 A씨다. 그는 내부 결제 시스템과 법인 계좌에 접근해 회사 자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공금 20억 원을 빼돌렸다. 회사는 잔해기상 알람을 통해 이상 거래를 인지했고 곧바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A씨에게 연락했을 땐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였다. 현재 경찰은 A씨 계좌를 동결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횡령 금액은 토스뱅크 자본금의 약 0.1% 수준으로 고객 자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철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세종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60, 7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남성 2명이 중상을 입는 참극이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 26분쯤 세종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그랜저 차량이 주차장 벽을 들이받았다. 차량에는 부부 이상 총 4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사고 충격으로 앞좌석에 있던 운전자와 또 다른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끝내 숨졌다. 사망자 중 1명은 운전자의 여동생이며 나머지 이상은 각각 부부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가족 모임을 위해 점심 식사를 함께한 뒤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차량의 속도, 제동 여부, 기계 결함 가능성 등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해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관계자 24명이 형사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사고수사본부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시공 관계자 등 15명을 새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사 대상은 기존 유족 고소인 포함 총 24명에 이른다. 입건된 이들은 관제, 조류 퇴치, 방위각 설치 등의 책임을 맡고 있었으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관제사들은 조류 이동 정보를 최소 15분 이상 조종사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국토부 지침을 어기고 조류 예보나 실시간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설치한 점도 중대한 과실로 판단됐다. 유가족협의회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블랙박스와 엔진 파손, 기록 등 주요 자료 공개를 촉구하며 유족 측 추천조사위원회 참여도 요구했다.